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윈도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시간이겠죠? 자, 윈도우 7에 대해서의 오늘 보실 사항은요, 제어판이라 불렸던 윈도우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내용들을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어판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눌러보셨을까요? 이 안에 보시면 참으로 많은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장치,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각종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설정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어판이라는 곳인데요. 이 제어판 안에서의 주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상에 보시면 나왔던 제어판입니다. 제어판 안에서의 실행법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바로 뭡니까? 이것이죠. 시작 메뉴 안에 가시면 제어판 나왔을 거고요. 그 이외에도요, 컴퓨터 아니면 탐색기를 이용해 주어도요, 제어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실행이라 불렸던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윈도우 로고 키에 R 눌러 주어서 실행창이 떠 있는 상태, 화면이 보인 상태에서 컨트롤이라고 입력을 넣어 주어도 마찬가지 형태의 제어판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제어판을 보다 보시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있는 윈도우는요, 왜 마우스라는 게 안 보입니까?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왜 디스플레이가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로 화면 두 가지 형태의 종류 보여드릴게요. 제어판을 딱 보긴 보았는데 창의 모습이 이렇게 범주라 불려주어서 같은 계열끼리 묶어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주에 의한 것인데요. 범주는 그룹으로 묶은 것이겠죠. 같은 내용끼리 묶어두었다가 눌러주어서 메뉴를 펼치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어판 위에 보기 기준이라 불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범주 형태로 보시겠습니까?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이겠습니까? 묻는 게 있거든요. 그때에 메뉴를 하나씩 다 눈으로 펼쳐보겠다라고 하시면요. 큰 아이콘 내지는 작은 아이콘을 이용하시면요. 저는 지금 큰 아이콘으로 지금 보았거든요. 이렇게 한눈에 여러분들 제어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요, 요거 해볼 거예요. 자, 어디입니까? 제어판 이제 안에 하나하나의 구성에 대한 기능 좀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불렸던 메뉴로 와볼게요. 이 녀석은요, 좀 더 우리가 좀 친숙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전에 윈도우 XP 때까지 이용되었던 프로그램 추가 및 제거라 불렸던 기능과 흡사하다 보시면 될 거예요. 현재 설치가 되어져 있는 윈도우 내에서의 프로그램들 목록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 목록들 중에서 필요 없었던 불필요한 목록들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했었을 때 이용된 것이 바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 불리는 것이겠죠. 자, 설치가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표시된답니다. 설치된 항목을 선택해 주어서 프로그램을 제거하시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지요. 좀 작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모습이 보이신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녀석을요,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보았던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 불렸던 것이겠습니다. 여기 안에 봐주시면요,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것이겠죠? 자, 눌렀습니다. 선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록이 쭉 나왔죠. 현재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 이용 중이었던 프로그램 안에, 컴퓨터 안에서의 프로그램 목록이 있는 것인데요. 이들 중에서의 한 가지 한번 골라볼까요?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을 띡 눌러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거 및 변경 나왔을 거예요. 이때 선택을 누르시면요, 제거 내지는 변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 뜻이겠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 불렸던, 옛날에 우리 공부했던 프로그램 및 추가 및 제거라 불렸던 메뉴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 보이실 거예요. 이 기본 프로그램은요, 자,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 중이었던 여러분들 만약에 소리 형태, 음악 형태의 파일은 어떤 걸 이용하시겠습니까? 동영상일 때 누구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설정사항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빈번히 많이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아래에 보시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업데이트. 한때 문제에 좀 자주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였었는데요. 이 윈도우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설치했던 우리 윈도우 7 형태의 프로그램이 조금 관연도에 옛날에 이용되었던 윈도우 프로그램이었다고 친다면 최근에는요. 보안과 연관되었었던 장치의 드라이버라 불렸던 것을 조금 더 최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즉 아래 보시면요. 윈도우즈가 출시된 후에 나올 수 있는 윈도우즈의 버그, 에러 사항이 되겠죠. 개선 사항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다가 인터넷상으로 모든 사항들을 패치, 오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것입니다. 공짜니까요. 마음껏 이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제어판 메뉴에서는 바로 뭐냐면 이거 보이실 겁니다. 시스템. 얘도 꽤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한 가지였겠죠. 이 시스템은 뭐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현재 내가 이용 중이었던 컴퓨터 안에서는 어떠한 장치들의 목록이 있었을까? 이 장치는 어느 기능을 수행했었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설명해 볼까요? 윈도우 운영체제라고 불렸던 버전이겠습니다. 윈도우 7이었는지 옛날에 XP였는지 8이었는지 그의 버전에 알맞는 서비스 팩이 1, 2, 3 어떤 것인지 이런 버전들을 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이용 중이었던 사용자 이름은 누굽니까? 또 CPU는 어떤 종류의 제품이겠습니까? 메모리의 용량은 얼만큼이겠습니까? 컴퓨터의 이름을 설정했다면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화면 생신 미리 좀 봤었습니다. 그림 창에 있는 모습을 봐주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요. 현재 이용 중이었던 윈도우즈에 대한 정보 버전이 나오고 있네요. 윈도우 7 홈 프리미엄 K로 지금 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요. 내가 쓰는 이 윈도우가 설치되었던 이 PC에는 CPU가 어떤 것을 그리고 메모리 용량은 얼만큼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스템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보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할게요. 시스템 메뉴 오시면요. 내가 지금 쓰는 PC에서의 그 장치 목록이 보인다면서요. 그 목록이 바로 무엇이냐? 이 왼쪽에 보시면 나오는 장치 관리자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와 주시면 아래에 있는 이런 창이 보이실 텐데요. 이 창에 와 주시면요. 굉장히 많은 목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용 중이었던 CD나 아니면은 DVD 드라이브는 어떤 걸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어떤 것을요? CPU는 어떤 것을요? 통신을 통하기 위한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또 그래픽은 어떻게, 사운드는 어떻게, 마우스는 이런 장치들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장치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긴 보았는데 이 목록 안에서요. 이런 게 보일 때 있습니다. 빨간색 X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빨간색 X는 무엇입니까? 잘못 설치된 장치 목록입니다. 라는 말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눈에 보자마자 어쩔 수 없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장치 목록이니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바로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는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노란색 동그라미에 검정색 느낌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음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몽땅 다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표식인 것인데요. 이럴 땐 다시 재업데이트를 하시든지 재설치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바로 장치 관리자에서 보실 수 있는 메뉴인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제어판 들어가 볼까요? 시작 메뉴에서의 제어판 들어갔었습니다. 제어판 메뉴 안에서의 시스템 메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시스템 메뉴에 오니까 지금 보이시죠? 현재 쓰고 있었던 우리의 지금 쓰는 컴퓨터 안의 운영체 버전이 얼마이겠습니까? CPU의 종류는 어떤 걸 쓰고 있었습니까? 메모리 용량은 얼만큼이겠습니까? 컴퓨터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등등에 대한 사항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왼쪽에 보시면요. 장치 관리자라 불려주어서 목록들을 본답니다. 목록이 보세요. 쫙 나와 있겠죠? 이 중에서 나는요. 여기 안에서의 디스플레이 어댑터, 그 다음 범용 직렬 버스, 일명 USB를 불리겠죠? 목록이 쫙쫙쫙쫙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했던 내용 중에서의 자 시스템에 이어주어서 다음 내용 갑니다. 마우스에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마우스 내에서는요. 어떤 일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두 개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마우스입니다. 자, 일반적인 오른손 이용하시는 분요. 왼쪽 버튼이 선택, 오른쪽이 메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개를 왼손을 이용하시는 분은 두 개 바뀌어줘야겠죠. 이럴 때 바로 무엇일까요? 이 마우스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 제공합니다. 다음에 두 번 클릭을 얼만큼 빨리 해야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까? 두 번 클릭 속도 또한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입니다. 항상 이 모양이겠습니까? 아니요.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우스 포인터가 얼만큼 빨리 움직입니까? 자국을 남기겠습니까? 등등에 대한 사항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요즘에 근래에 나오는 문제 보시면요. 마우스에 보시면 가운데 돌리는 휠 있지 않습니까? 휠이요, 휠. 휠을 돌릴 때에 한 번 딸깍 돌렸을 때 몇 줄이 움직입니까? 이것 또한도 지정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서의 자, 제어판 가보겠습니다. 제어판 메뉴 안에 와 주어서요. 자, 마우스 해볼게요. 마우스에 와 보니 써 있는 내용에서의 단추라고 불리던 것이겠습니다. 이 안에 오시면 어딥니까? 오른쪽과 왼쪽 단추로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더블 클릭을 얼만큼 느림 하시면요. 딱 이렇게 해줘도 입력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빠름으로 오시면요. 땡겨주시면요. 자, 작정,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준비. 빠닥! 뭐, 이렇게 해요. 빨리빨리 해버려야지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요. 다음 두 번째겠습니다. 포인터란 메뉴에 와 보시면요. 저희가 항상 화살표 모양만 이용 중이었었는데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찾아보기 눌러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형태의 마우스 모양을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적당하게 골라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포인터 옵션에 와보시면요. 얼만큼 빠르게 느리게 움직입니까? 또 있겠죠. 자국 남기기 남아 있겠죠. 대화 상자의 기본적인 단추에 위치합니까? 나와 있겠죠. 휠에 와 보니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줄씩 움직입니까? 기본이 3줄입니다만 4개, 5, 6, 7, 8, 2, 1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마우스 또한도 지정하실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자, 개인 설정이라 불린 것이죠. 마치 예전에 우리 보았었던 바로 무엇입니까? 디스플레이 설정과 흡사한 곳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겠죠. 배경색을 변경할 때, 윈도우의 바닥에 있는 배경 무늬를, 배경 그림을 변경할 때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 개인 설정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요. 개인 설정은요. 바탕화면의 배경, 창의 색깔, 소리 및 화면 보기 등등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시험 문제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중에서 배경화면, 바탕화면 배경화면에서의 쓸 수가 없는 파일 형식은 무엇입니까? 쓸 수 있는 거 보실까요? 일반적인 그림 형태들 다 이용할 수 있겠죠. 쓸 수 없는 것 잘 골라낼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을 넘어가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하고는 조금 틀려요. 옛날부터 이용했던 디스플레이하고는 좀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화면 표시 내용을 읽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작게, 중간, 크게라고 불렸던 세 가지 형태로 화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사이즈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디스플레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번 볼까요? 자, 제어판 불러올게요. 자, 디스플레이에 가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가볼게요. 눌러주어서요. 현재 어떤 내용이 보세요. 작게입니다. 저희 좀 왕창 크게 바꿔볼게요. 크게로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 적용 눌러볼게요. 한 다음에 요즘 안 될 수 있겠네요. 화면이 굉장히 안에 있는 그 아이콘들 그림이 굉장히 커져 보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형태 작게, 중간, 크게 있다는 점 지금은 조금 설정이 힘듭니다만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 말은 뭐냐면 글꼴 한번 보실까요? 글꼴. 자, 글꼴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윈도우 내에서 쓸 수 있는 뭐 굴림체, 바탕, 고딕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런 글자체를 담아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글꼴입니다. 하나 먼저 단정 짓겠습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것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터넷상에서 다른 데에서 가지고 왔던 글꼴을 현재 이용 중인 윈도우에다가 복사하신 다음에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꼴이 다 찍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다운받아갖고 오셔가지고서 복사를 넣어두시는데 어디이겠습니까? 자, 이 글꼴 메뉴 안에 들어가 주어서 글꼴을 추가하시거나 추가된 내용은 여기 들어오겠죠. C 드라이브 아래 윈도우즈 아래 보시면요. 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글꼴 메뉴에 오시면요.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해당 글꼴의 모양을 먼저 보여줘요. 자, 이 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영어 형태입니다만은 자, 여기 안에 각종 글자, 글꼴들의 모양들을 미리미리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꼴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파일에 확장자가 있는데요. 확장자는 TTF, True Type 폰트 저희가 1과목 때 공부한 거 같지 않습니까? 왜 벡터 폰트, 오픈 타입 폰트 등 나섰을 때에 윈도우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글꼴로 이용되었다. True Type 폰트의 TTF 기억하셔야겠죠? 그 밖에 TTC, PON 형태의 파일 확장자가 모두 글꼴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확장자인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주어서 글꼴은 새롭게 다운받아와서 추가 또는 설치된 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갑니다. 접근성 센터 조금 생소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셨던 옛날의 내용에 보시면요. 옛날도 아마 이 내용 많이 안 쓰셨을 것 같은데 4개 필요한 옵션이라 불려주어서 왜 장애 우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어떤 그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양의 어떤 아이콘을 보신 바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접근성 센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센터는 뭐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먼저 좀 알아보시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주어서 정상적인 윈도우즈를 이용할 수가 없는 분들에게 특별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는 무엇입니까? 내레이터라 불려주어서 자,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글자들을 읽어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지요. 그 다음에 오디오 설명 켜기, 그 다음에 고대비, 어떠한 특수한 색을 주어서요. 좀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기능 말하겠죠. 돋보기,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크게 보이게 해주어서 눈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키 별표. 잘 나왔던 문제였죠. 자, 이 마우스키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 마우스 한번 보실까요? 이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살표의 포인터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손에 특수한 장애가 있어 주어서 이 마우스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얘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키보드이겠습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키패드라고 불리던 곳에 보시면요. 숫자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향키도 있거든요. 이 방향키를 이용해 주어서 포인터를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우스 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많은 오류상 또 혼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이에요. 다음 중 마우스, 제어판 메뉴에서의 마우스에서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거 한 다음에 마우스 키, 아닌 것은 마우스 키죠. 왜? 마우스 키는 마우스 메뉴가 아닌 어디입니까? 접근성 센터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이거 참 잘났던 시험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마우스키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여러분들 세트로 외우시겠죠. 고정키, 그리고 토글키, 필터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정키는 뭘까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는요. 혼자 아무런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눌렀었을 때의 그 기능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컨트롤과 C를 눌러줘서 복사 기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데 특수한 그 상황 때문에 컨트롤 C를 누를 수가 없대요. 동시에 두 개 누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컨트롤 키만 눌러주면요. 눌려진 채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꾹 눌러주는 것은 아니에요. 인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C 누르시면요. 컨트롤 키에 눌러진 것으로 인식하고 시키니까 컨트롤 C라고 복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누르시면은 빠져있는 해제가 되는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뭡니까? 고정키예요. 눌려져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말 뜻입니다. 어떤 키를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요. 토글 키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토글 키 보시면요. 자, 캡슐러 키입니다. 넘러 키, 스크롤러 키. 즉, 누를 때마다 두 가지를 번갈아 주는 한영 키처럼요. 누를 때마다 띡똑 띡똑 신호음을 내어줍니다. 자,
캡슐러키 보실래요? 영어의 대소문자입니다. 한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요. 영어 자판은 다 외웠으나 대소문자 구분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캡슐락을 뿅 눌러보시면요. 띡! 아 대문자구나. 뚝! 아 소문자구나. 누를 때마다 신호음의 효과음을 내기 위한 것이 바로 토글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필터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필터. 걸러주기 위한 거예요. 나는 지금 버튼 A를 눌러주어서 한 개만 찍고 싶은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누른 다음에 바로 뗄 수가 없는 어떤 신체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톡 찍고 싶은데 이게 빨리 안 되는 경우에 눌려진 상태에서 A가 드르륵 반복될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에 여기에 필터 키를 이용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필터 키 이용하시면요. 아무리 오래 눌러주어도 A란 문자 한 개만 아니면 반복이 뜨르륵이 아니고요. 득, 득, 득 이렇게 좀 천천히 이런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필터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모든 사항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윈도우즈를 이용할 수가 없었을 때에 부여할 수 있는 옵션 사항인 것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잘 받으셔야겠죠? 접근성 센터라는 점이겠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보실 내용 바로 뭐냐면 어디입니까? 사용자 계정. 이제 또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써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부팅이 되었을 때에 묻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지금 로그온 되시겠습니까? 그 사용자의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암호도 넣을 수 있었고요. 사진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용자 계정에 대해서의 생성하거나 편집하거나 아니면요. 다른 내용도 수정하고자 할 때 이용된 것이 사용자 계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은요. 그 모드라고 얘기해 주어서 어떤 형태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관리자 모드입니까? 일반적인 사용자 모드입니까? 단순하게 잠깐만 이용하고 가버리는 게스트 형태의 손님 형태의 모드의 형식입니까?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모드를 골랐냐에 따라서 권한 사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줘서요. 잠깐만 PC 이용하고 인터넷 쓴 다음에 갈 사람이에요. 과연 이 사람에게 내가 쓰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제거하고요.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 사항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란 말이겠죠. 즉, 게스트 형태라 불렸던 이렇게 관리가 되었던 계정 형태는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나 변경, 암호에 대한 사항의 편집은 몽땅 다 불가능하고요. 단순 이용만 가능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관리자 모드입니다.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고 모두 다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계정 만들기, 이름 변경, 암호 변경이나 제거, 사진 변경, 프로그램 설치 제거 다 가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 사용자 계정은요. 실제 저랑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정이 어디 있나요? 사용자 계정, 여기 있군요. 자, 얘 눌러보시니까 뭐가 눈에 보이나요? 제일 위에 보세요. 무엇입니까? 자, 사용자 계정에 대한 암호를 만들 수 있다. 사진 변경할 수 있다. 계정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요. 유형은 관리자, 표준 사용자, 게스트 모드 변경할 수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한번 실제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암호 눌러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자 계정에 알맞는 암호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만드시겠습니까? 묻는 것이겠죠. 두 번째, 사진 변경 눌러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진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나올 수 있겠죠. 다음에 계정의 이름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름 나오겠죠. 다음 그 아래 유형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관리자 모드, 사용자 모드, 여기엔지만 나왔습니다만 게스트 모드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서 사용자 계정을 등록도 또는요 관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의 말뜻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내용을 보시고서 다시 복귀합니다. 자, 이제 볼 수 있는 메뉴 전원 옵션까지 와 보았네요. 자, 여기서는 뭘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제어판의 마지막이네요. 전원 옵션은요, 말 그대로 현재 여러분들이 이용 중이었던 컴퓨터 PC 안에서의 누굽니까?
전력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데스크탑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계속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전기에 대한 소모를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는요, 노트북 이용자인 경우는요, 배터리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전력에 대해서의 옵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대기 모드나 최대 절전 모드에 대해서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전원 소모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메뉴를 제공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 메뉴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전원 옵션이겠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균형 중입니다. 얘는 권장사항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동으로 이 컴퓨터에서의 전원 옵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 뜻이겠죠. 그 다음 절전입니다.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 뜻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 왼쪽에 보시면 각종 설정사항이 나와 있는 것인데 한 번쯤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서 여러분들 저희랑 이제 제어판에 대해서 컴퓨터 PC 안에서의 환경 설정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각종 장치에 대한 환경 설정, 제어할 수 있는 제어판을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좀 많은 내용입니다만 실제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신 내용들을요, 여러분들 PC 내에서 한번 좀 눌러보아 줘서 요것저것 한번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메뉴가 여기도 있었구나 한번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공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시 다음 시간대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